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이 좌파냐 아니면 그냥 중도냐, 우파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지금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뭔가를 걸고 그걸 증명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무리다. 이제 앞으로 윤석열이 우파다, 보수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 좌파냐 중도냐,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생각이 있어야지 중도고 말고 하는데, 윤석열은 정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중도도 아닌 거죠. 아무 생각 없으면 좌파 앞에서는 같이 깃발 들고 좌파 노릇하고, 우파 앞에서는 우파 노릇을 한다면 그러면 중도다. 그게 박쥐지 중도입니까? 그래,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좌파냐. 우리가 그 안타까움을 버리고 이걸 제대로 봐야 하겠죠. 이제 좌파냐에서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좌파 이념은 있는가? 이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좌파는 좌파다. 그냥 대충 좌파냐, 골수 좌파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윤석열은 그 이념이 없는, 그리고 좌파 편을 들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좌파 노릇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은 원래 뭐 출신도 좌파가 아니고 또 그동안 살아온 것도 그렇고, 그야 보수 정권 때도 살아왔고 좌파 정권 때도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보수 정권 때도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내놓고 좌파짓 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봅시다. 자, 이 사람이 좌파의 이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이렇게 색칠을 해놓는 것은 같은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윤석열이 좌파의식이 투철한가? 이거는 좌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좌파들은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윤석열을 욕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에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토리 데리고 산책하는 사진 나왔습니다. 그때 뭐 토리가 무슨 경찰견 어깨띠 이런 거 메고 나와가지고 또 한참 지탄을 받았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건희 씨 노란 스카프 기억할 겁니다. 노란 스카프를 메고 나왔다.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보통 살림하는 여자로서 그 세대 특별한 어떤 정신적인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제 주부로서 좀 그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항상 마네킹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스카프를 메고 나타났었습니다.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죠. 지난번에 그 스페인 갔을 때 자꾸 뭐 나토 정상회의 그러는데, 거기 정확히 말하면은 형태는 옵저버도 안 되죠. 한번 그 확장회의 할 때 거기 초청을 받았던 파트너국이었는데, 이제 여기 갔을 때 그 우크라이나
깃발색이다 하면서 그 아래 위로 뭐 하늘색, 노란색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인 교포 상점에 갔던 거 알고 있죠? 이때 그 상의인가 그게 이제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정황상 그랬구나 싶은 게 뭐냐면은 어쩌면은 김건희 씨는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나토 이제 그 다음 33번째 회원국이 됐나 보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그 30국에다가 두 나라가 더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 한국도 들어갔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인데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느 작은 그 위원회 같은 그 작은 데 회원으로 들어간 건 맞죠? 그 온라인하고 관계된. 자, 그런데 이때 그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나라들만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프라도 미술관에서. 그때 컨셉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리마연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그랬는데 뭐 그때 한번 그 다음이 바로 토리하고 산책할 때 노란 스카프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정조대왕함 이때 이제 노란 원피스 입고 나타났는데 이것도 이제 바로 직전에 리마연 방송이 있죠. 그거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노란 스카프 이걸 봐야 하는데 이때가 토리하고 그 산책을 했다고 하는 것이 2022년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이고 이 사진이 보도된 것이 4월 18일에서 4월 19일 이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4.19하고 관계가 있나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죠. 실제로 여기에는 비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우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사건 사고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4.16이 있죠. 이게 그 세월호 그 기념을 하는 기억이라고 그러는데 세월호를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게 이제 2022년에 8주기였던 것이죠. 이 세월호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그 우파 쪽에서는 비난을 많이 하지만 문재인 씨가 후보일 때 이 세월호를 얼마나 금이야오기야 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이게 그쪽에는 대중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 세월호 8주기 행사를 안산에서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윤석열 당선자가 안 갔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옆에서 그래도 뭔가 땜질은 하자 했는지 페북에다가 이제 한마디 올린 것이죠. 근데 이걸로 될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는 좌파에서는 하나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항의가 빗발을 쳤고 또 주위에서 조언하는 지금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좌파들이 그러면 아니 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판이 막 나오니까 이 비판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이제 배현진 씨가 당선자 대변인이었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소위 맞짱을 뜬 거죠. 받아쳤습니다. 약하게. 그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대단히 바쁘다. 그리고 하나는 윤석열이 바쁘다.
이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남들은, 문재인은, 누구는, 지난 당선자는 여기 참석했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뭔가 찔렸죠. 참석은 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빠짐없이 참석했느냐? 이렇게 이제 받아쳤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대안을 마련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주위에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쪽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게 바로 이 4월 17일, 이 4월 17일 토리 데리고 산책 나간 이 일을 하게 만든 것이죠. 참 시키는 대로 배우 노릇 하느라고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산책을 하면서 제 노란 스카프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주위 다 통제하고 뭐 한강변인가 거기를 윤석열 부부가 산책하면서 토리 데리고 가는데 김건희 씨가 노란 스카프를 맸더라. 금의 야행이 되겠죠.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보낸 게 4월 18일에 사진을 하나 싣습니다. 바로 이 사진을. 그러면서 이 사진을 신문사에서 어차피 이거를 어떻게 받아서 보도했나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제 팬이나 독자가 찍었다 하면서 사진 설명에다가 이걸 넣어 놓은 겁니다. 김건희 씨가 세월호 그 8주기를 생각하면서 이 노란 스카프를 맸다. 이렇게 설명을 넣어 놓은 것이죠. 신문에서는 이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살짝 한 거, 오늘 윤석열이 뭐 먹었대 이런 식인데 안 주면 못 씻는 거를 자연스럽게, 더구나 이걸 소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월 16일을 빼먹었으니까. 그러니까 16일이 아니라 너무 바쁘지만 17일에 이렇게 했다더라.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당선자 부부의 근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내보냈고, 그 다음에 여러 언론에서 따지면 윤석열을 보도하는 일을 주로 하는 그런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진 설명이 들어가고 플러스해서 인수위가 이거는 이런 뜻이다. 노란색은 무슨 뜻이고 노란 스카프는 무슨 뜻이다. 이거는 뭐 그 기사에 다 있습니다. 그 인수위가 직접 이거를 설명한 것을 내리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지금 각종 보고서로 차곡차곡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좌파 이념에도 그렇게 투철하지 않구나.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걸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토리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겁니다. 좌파 눈치 봐서. 그렇죠. 옆에 있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좌파들 힘이 세다. 배현진 씨야 이게 한번 시켜서 했겠지. 이 사람이 무슨 욱하고 나서서 싸웠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언론사들 다 동원되고 인수위 동원되고 좌파 눈치 봐서 이게 윤석열이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좌파 이념도 없이 좌파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중도 아니다. 우파 아니다. 보수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해 둡시다. 윤석열이 좀 그래주면 좋겠는데 이런 꿈은 간절히 빈다고 해서 간절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수에서 한 가지 그냥 눈 딱 감고 밀고 있는 게 이거죠. 선거 이기려고 좌파 코스프레 한 거다. 이게 지금도 깨고 싶지 않은 보수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슬슬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대통령 되고 나서 2달이 됐는데 계속 좌파 짓을 한다.
좌파 이념은 없는데 좌파 짓은 한다 이러면은 참 우파로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죠. 좌파 이념이 있어서 뭔가 좌파의 일을 끌고 나가는 거다 이것도 아니고, 머리는 비었는데 선택을 하면 좌파 쪽에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돈은 좌파 쪽에 꽂아주는 겁니다. 내놓고 좌파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이 조언을 하는 사람도 좌파 조언만 팍팍 꽂히고 먹히더라. 보수의 깨고 싶지 않은 꿈. 이거는 알고 보니 유는 샤이 보수였어. 뜻이 다릅니다. 보통은 샤이 보수라는 뜻하고, 그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는 보수였어 라든지, 아니면 보수로 바뀔 수 있어. 좀 이런 게 깨고 싶지 않은 꿈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꿈을 깨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좌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거 때 윤석열을 도왔던 문재인 계열, 친문 계열, 자, 이쪽은 어떤가? 문파 혹은 문빠, 뭐 이낙연, 정세균, 요런 사람들은 어떤가? 좌파니까 이거는 뭐 뻐꾸기 알이다, 뻐꾸기 등지에 넣는 알이다, 이거는 우리 거다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도 그러고 싶겠지만 이 사람들도 꿈은 꾸겠죠. 약간 약한 꿈을 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좌파, 윤석열은 좌파의 이념이 없습니다. 이념이 들어갈 만한 그 복잡한 두뇌 구조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단세포이기 때문에 이념이 없다. 그래서 이 약한 꿈은 지금 이쪽도 깨지고 있습니다. 보수만 이제 이 꿈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간등간등하죠. 좌파 이념이 없다. 그런데 좌파 짓은 한다. 이런 겁니다. 행동은 좌파 짓을 하는데 머리는 없다. 그러니까 좌파 쪽에서는 불안하겠죠. 오늘은 좌파 노릇 참 잘했어. 그런데 내일은 모르겠어. 그 내일을 알 수 없는 문파의 꿈이 윤석열에게서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결코 보수일 수 없는 보수의 꿈이 윤석열에게서 지금 부서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깨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정신없는 좌파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좌파는 좌파인데 정신이 없는 좌파다. 이거 참 재미있네. 정신없는 좌파다. 잘 기억하십시오. 정신없는 좌파는 이제 이게 미쳐서 날뛰지 않게는 해야 하겠지만, 양쪽에서 그냥 둘 수 없는 좌파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 윤석열이 정신없는데 왜 좌파냐? 이거는 간단하죠. 지금 윤석열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좌파는 지금 한 집에 삽니다. 윤석열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좌파 동네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윤석열 마누라도 좌파라고 하죠. 윤석열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이거 뭐 좌파인지 감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좌파인 거죠. 정신이 없는 좌파는 무슨 뜻이냐? 정신이 있어야 좌파 리더가 되는데,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니까 리더 노릇을 해야 하는데 정신이 없다. 그래, 이 사람은 이 정신을 누가 채워줘야 되는, 이런 걸 보통 조종당한다고 하죠. 좌파 속에 들어 앉아 있고 자기도 좌파인데 본인은
좌파 리더가 아니고 좌파 추종자인 겁니다. 좌파 추종자. 시위할 때 무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위대 속에 앉아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겁니다. 사병인 것입니다. 장군이 아니고 소대장도 아니고 사병.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 좌파 윤석열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고 다들 따라가지 않습니까? 정신을 누가 채워주느냐? 이거 한 집에서 하는 좌파가 채워주겠지. 그래 지금 윤석열 옆에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포진하고 있는,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좌파 이름은 아주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누구든지 이름을 계속 외워댈 수 있을 정도죠. 자, 그러면은 이제 뒤집어 봅시다. 뒤집기. 그래, 윤석열 옆에 우리가 아는 정통 보수 찾아봅시다. 있나? 정통 보수 있나? 찾아봅시다. 누구 있습니까? 뭐 한덕수 총리, 이 사람은 정통 보수 아니죠?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이상민 장관? 이거 사실은 우리 보수에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국방장관. 역시 모르는 사람이죠. 안보실장.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유명해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이 사람 보수파 아니죠? 확실히 아닙니다. 이 사람 그냥 잘 봐줘봤자 그냥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하고 똑같이 좌파 추종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이 사람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떨까? 이 사람 국민의힘 출신인데 이 사람 보수파 아니죠? 원희룡 하면은 누구 떠올립니까? 하태경, 남경필. 이 사람들 보수파 아니죠? 그러면은 그나마 여러분이 안심할 만한 권영세. 그런데 권영세가 좌파 아니었다. 좋습니다. 좌파는 아니었다. 지금을 봐야 하는 것이죠. 세월도 지났고 지금의 권영세는 연방제 통일의 선봉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권영세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개종한 사람. 좌파로 넘어간 사람.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뒤집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정통 보수는 윤석열의 실제 일하는 윤석열 옆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기도 어렵겠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이야기하면 김한길이다 누구다 해갖고 지금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여기서는 머리 역할을 하죠. 거기 들어가 보면 생좌파, 이건 극자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잔뜩 있죠. 그런데 윤석열이 밖에 이름 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임명한 사람, 행정부, 여기에 보수 우파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윤석열은 좌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신이 없는, 그래서 그냥 모래알 같은 n분의 1인 그런 좌파고, 그 다음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좌파들이 모든 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좌파 정책을 펴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옆에는 좌파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보수의 여집합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수 여러분, 깨고 싶지 않은 꿈이 깨졌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